알면 손에 알아두면 이득 경제 시그널 조연선입니다. 내일 저녁에 가을밤을 솟아줄 불꽃 축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인데 올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 불꽃 축제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오늘 김원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주제 한번 네, 넘기고 넘어갈까요? 공식 명칭은 네,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한강 불꽃 축제. 네. 그래서 내일부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좀 짚어주세요. 일단 9월 27일 토요일 네. 본 불꽃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7시 20분부터 네. 8시 30분까지 110분간 네. 이렇게 우려지는데 그렇지만 그 앞에 행사가 있습니다. 네. 부대 행사. 그래서 네. 이 한화 측에서 여러 가지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부대 행사를 하니까 이때부터 참여하시면 돼요. 사실 이 공식적인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부터 거의 통제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밤부터 가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밤새 거기서 지내고 아침에 또 놀고 이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녁 7시쯤에 맞춰서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아, 그것도 팁이네요. 왜냐면 오늘 기사들도 이미 났지만 돗자리 이미 맡아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까지 또 아, 그럴 수 있네요. 특히 뭐 연이어 살수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놀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한강공원이라는 거 원래 청춘의 상징이었거든요. 우리는 밤새 거기서 맥주 먹으면서 버틸 수 있어. 네. 이런 건데 이제 잘못하면 그 타이밍에만 가셔서 보시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가시는 게 그 주변에서 좋습니다. 좀 놀다가 네. 차를 타지 않고 그렇죠. 그래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년 열리기는 하지만 해마다 좀 컨셉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색감이나 뭐 국가 그 참가하는 국가도 다르다고 하는데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일단은 불꽃 축제가 해마다 이루어지지만 적게는 2팀, 많게는 한 3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분에서 20분 네. 정도, 길게는 한 30분에서 이제 110분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뭐 팀이 참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해마다 그런 슬로건이나 주제는 많이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라는 그래서 라이트업 투게더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삼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뭐 이제 라이트업 유어 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꽃처럼 당신의 이제 꿈을 펼쳐요, 그려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다, 뭐 라이트업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밝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가시면은 도대체 불꽃 축제를 어느 지점에서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다 보이긴 하는데 네. 실제로 어딘가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철교하고 네. 원효대교 사이에 쏘아 올립니다. 아, 네, 그런데- 그쪽은 좀 피해야겠네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릴 명당 자리가 좀 달라지는데 아. 올해는 변동이 네. 있어요. 뭔데요? 좀 약간 넓히자. 네, 네. 그래서 한강철교부터 네. 마포대교까지 아, 그래요?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꽤 넓은데? 네, 어. 그렇게 합니다. 그에 따라서 명당 자리가 이제 네.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일단 바뀌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음. 데칼코마니 연출을 하겠다 이번에 언급을 했어요. 데칼코마니는 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네. 이 한국 이제 그려가지고 딱 네. 접으면은 방대 똑같이 그쵸?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걸 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 어떻게 데칼코마니를 되는 거죠? 만들까, 그쵸? 불꽃으로 네, 네. 이 점 또 보시면은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번 참가하는 국가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네. 어떤 뭐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일주일밖에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검증된 그쵸, 엄청난 그런 규모고, 팀들을 그쵸?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제 그런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그런 아, 팀들, 그래요?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네. 팀들, 이 팀들을 주로 이제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수 정예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돈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거꾸로 이제 지금 한화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거의 25년 되다 보니까 불꽃 축제 초청을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인지도와 명성이 쌓여 있는 브랜드 쌓여있는,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 거죠. 하나 말씀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한 100억 정도 가량 들어간다고는 해요. 추정이지만 한화가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사실 뭐예요? 기업이 그냥 네. 공짜로 하는 것 같지만 다 절대 이유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먼저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 제고 효과인데, 사실 한화하면 우리가 이 제조업 중심에 네. 뭐 이제 한국 화약으로 시작한 그런 방산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또 요즘에 이제 태양광 산업도 그쵸.
하나솔루션이 이제 굉장히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한화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그 B2B만 있는 게 아니고 네. B2C, 그러니까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뭐 한화생명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한 마케팅 제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김승현 회장이 이제 1999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화그룹의 전통과 기술을 시민들에게 기쁨으로 전달하는데 불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미 그리고 이제 바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축제를. 그 뒤에 바로 그룹의 회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만든 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노하우는 축적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꽃놀이를 공익적인 문화 축제로 이제 거듭나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지시가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단순한 이벤트도 있지만 이게 약간 기업의 어떤 정책성? 화약, 불꽃 이런 정체성을 보이는 걸로 시작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또 이름이 한화가 아니었잖아요. 이거 그 화약을 만들 때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화약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작된 말 그대로 거죠. 그냥 한국 화약이었고요. 그쵸. 본격적으로는 1952년부터,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이게 엄청 거슬러 올라가네요. 이제 기업을 설립을 네.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1964년부터는 불꽃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불꽃에 들어가는 화약까지도 1964년에 네. 생산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강 불꽃 축제 같은 경우 2000년부터 네. 했지만 그 전에도 불꽃 축제의 노하우를 쌓은 이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86년에 서울 아시안 게임, 네. 그리고 그래요? 1998년에 서울 올림픽,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도 네.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더를 내린 사람하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주체가 돼서 한 거는 아니고, 그렇네요. 뭐 나라의 국가적인 일이 사업에 한 있으니까 거네요. 뭐 네. 협조해달라, 그럼 뭐 협찬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그 뒤에 2000년부터는 아니 우리가 왜 다 해놓고 왜 우리가 의리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주도를 하자. 네. 그리고 그렇게 주도를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 효과는 한화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불꽃이라는 게 또 예술적인, 문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불꽃이라는 게 화려하게 이렇게 피어올리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희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한화 예전에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 광고 문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불꽃이다. 불꽃은 정직하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올라서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건데, 이게 마지막 광고 문장이 문구거든요. 좀 그 의미가 네. 큰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동안에 한화가 여러 가지 좀 굴곡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김승현 회장이 좀 네. 몸이 안 좋았던 경우도 있고, 약간 또 이 사법 리스크의 그런 어떤 네. 위기도 있었는데, 그때 위기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상을 봤을 때 좀 약간 그쵸. 우환이 있으면은, 일단 조용히 있는 그렇지 게 않습니까? 문화기는 하죠. 네. 재난 상황이면은 또 축제 금지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쵸. 근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 김승현 회장이나 그룹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러니까 약속을 계속 지켜온 거고, 상당히 어떤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네. 차원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 이걸 사실 불꽃축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막 52년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화 화약이죠, 당시에. 그러면 화약류를 완전 국산화했던 최초의 기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약류라고 하면은 총알 대포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화약하면은 뭐 예전에 우리 이제 최무선의 그런 화통도감을 세워가지고 왜구를 뭐 격퇴하고 네, 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서양에서는 이제 화약하면은 다이너마이트를 떠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도로 건설을 할 수도 있고, 뭐 광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이 1950년대만 해도 네. 우리가 자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화약을 수입,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네.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도 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다 수입하니까 국가 예산도 적은데 그렇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때 당시에 한국 화약이 네. 1957년에 니트로그리세린 시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화약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이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1958년에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를 시제품을 만듭니다. 네. 시제품 만들었네. 1959년에는 드디어 국산 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 네. 뒤에 성공을 해서 양산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한테 더 이상 우리한테 팔지 않아도 돼. 네. 완전 대체. 그럼 완전 효자 아이템이네요. 그런데 이게 비사가 뭐냐면 아까 이제 도로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거든요. 네.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처음 출발이 힘들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국산으로 대체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절감되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치하를 했던 그런 연결고리가 스토리도 다 있네요. 연결이 되고 사실은 어. 우리가 도로 잘 건설하고 또 이제 건설업 굉장히 네. 부음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이게 하약의 국산화, 다이너마이트의 국산화. 이게 사실 기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산, 네, 어떤 일약의 어떤 도약을 이루는 기폭제가 그때부터 됐다. 그래서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점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지금 불꽃제를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시간을 네. 마련하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효자 아이템인데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라고 브랜드명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뭐 그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이게 좀 아픈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화약 그룹 임원이 1990년대 중국으로 갔는데 네. 중국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중국이 새로운 어떤 기회의 땅으로 보였었고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데 그러니까 중국 측의 의도는 이제 좋은 뜻이었어요. 네. 이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남조선이라고 그때 불렀죠. 남조선 폭파 집단이라고 현수막을 건 거예요. 환영. 폭파 집단. 이제 코리안 익스플로시브 그러니까 폭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폭파 집단이라고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 인구가 그때 당시 10억 이상 넘어가고 중화권 하면은 뭐 더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화약체 그러니까 하나 측에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하고 네. 그럼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한화로 바꾼 거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이제 불꽃 화자를 쓰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빛날 화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 한족인데 화족이라고 부르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빛날 화자. 네. 이 경기도 수원의 화성도 그 빛날 화자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이제 그때 빛날 화자로 바꾸게 되는. 그것도 사실은 한화가 제조업 중심하면서 그런 이미지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이런 이미지 브랜딩을 하죠. 굉장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약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지 브랜딩에 더 신경을 쓰는 그쵸. 그런 좀 거라고 더 볼 수 거칠 있죠. 수 있으니까 네. 표현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은 하나는 화약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꽤 네,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생각하시면은 금융, 그다음에 정보통신, 뭐 호텔, 식품, 조선업 뭐 다 갖고 있죠. 조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미지 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결국 측면이 이 화자는 빛날 화자가 가을밤을 빛내주는 불꽃 축제가 되어버렸네요. 사실은 가족들까지 가기도 하시지만은 연인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연인, 친구 많이 가죠. 그때 누구와 네.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랑 갔습니다. 네. 대학교 때.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로맨스 네. 가을밤을 이제 달궈주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앞서간 측면이고 사실은 기업의 정체성들을 잘 살렸던 네.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불꽃 축제를 하는 데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스페인, 맞아요. 일본 네. 뭐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했을 때도 뭐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25년 이상 축적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단하고 또 해외 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부, 공공기관에서 해요. 근데 그쵸.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보니까 불꽃 축제의 역사가 약속, 모범, 사회공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절대 빵원일 리는 없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발당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요 것으로. 한 발당요? 네. 와. 그래서 이제 16만 발 정도를 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크고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한 8만 발 정도 네. 이렇게 쏜다라고 하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한 8만에서 10만 발. 그러니까 16만 발이면 상당히 많이 쏘는 거의 거고.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할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결국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 110억 원 정도 네. 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 이 경제 효과가 뭐냐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실제로 2023년에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95억 295, 300억이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진흥연구원 네. 측에서 보니까 1억 더 많아가지고 296억. 그러니까 약간 300억 원 정도 되고 와. 이거는 직접적인 효과고 네. 간접적인 효과는 한 1218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5년 동안 했으면은 2,500억 들였는데 최소한 직접적인 효과는 그동안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고 간접 효과가 치면은 한 3조 원 이상, 3조 5,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을 네. 할 수 있다. 특히나 서울시가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은. 아, 그렇죠. 왜 서울의 사실 이미지를 그렇죠. 굉장히 좋게 그럼요. 해줬고요. 근데 네.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이 어쨌든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그쵸. 지역에.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겠지만 이 시즌에는 어쨌든 그 상권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 요즘에는 캐대언 이후로 외국인 더 관광객도 많이 상당히 오죠. 지금 많이 온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료 관광화에 있어요. 지금은 뭐 유료 일정 정도 관광화. 유로에 관련된 B2B로 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약간의 어떤 사회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좌석을 이제 네. 배려하는 그런 측도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적인 명소화를 만들어 가지고 유료 모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보관까지 가지고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뭐 일반 시민들 혹은 네.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이제 같이 간다는 보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딱 한 번 직접 가보고 어쨌든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워낙 높게 크게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항상 궁금했어요. 이거를 누가 어떻게 이 디자인으로 어떻게 쏘길래 저렇게 되냐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전담팀이 한화 안에 1년 내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축제 하면은 여러분들 산천어 축제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다른 축제와 달리 산천어 축제는 전담 팀이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1년 그것만 내내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 이제 그래서 사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어떤 축제 조직을 보면 그 전담 조직이 있을수록 성공하고 지속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한화의 불꽃 사업팀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전체 15명, 15명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예, 기획자는 4명이고 그리고 불꽃 디자이너가 3명 그리고 설치 관리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15명인데요. 그런데 로켓 추진체를 연구한 분도 있고요. 그래요? 왜냐면 불꽃이 이제 분사되는 그런 것을 이제 아. 연구한 그리고 이 디자인 전공자까지 네. 다양하게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트렌드도 알 수 재밌다. 있고 흐름도 알 수 네. 있는 그래서 모든 조직은 전담하는 사람이 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내내 이 한강 불꽃 축제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축제들도 기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축제 예를 들면 부산 불꽃 축제, 포항 국제 불꽃 불꽃 축제, 관련된 걸 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그리고 10월달에 에이펙 네. 행사 있잖아요. 거기서도 불꽃 쇼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건 진짜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잖아요. 이 날씨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날씨를 또 보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뭐 민간 기업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2018년에 좀 날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전망을 해가지고 물론 요즘에는 뭐 윈디닷컴을 포함해가지고 좀 유럽의 그런 기상 모델들은 네, 좋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왜냐면 이맘때는 네. 태풍이 올 수 있는 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사실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오는 거는 10월 달에 많이 오기 때문에 10월 초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9월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것도 이유가 있기는 그렇습니다. 있군요. 왜냐면 태풍이 북상과 이제 맞물려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엔 그런 또 점이- 너무 덥고. 네, 덥죠. 사실 지금 이것도 어제 네. 열대야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그니까요. 네. 놀랬었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약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밤에는 이제 춥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가실 때는 반드시 겉옷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담요 같은 거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 또 휴대용 배터리도 반드시 중요하죠. 참고하셔야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쩌면 제일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자리 경쟁이 항상 뭐 크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그 액수도 많아졌고 호텔도 뭐 1박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하던데 그 점점 상업적인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상업적인 게 많아지죠. 그래서 별다방, 뭐 스타벅스에서도 그러니까요. 자리를 뭐 구분해가지고 팔았는데 네. 이게 뭐 30만 원 가네, 40만 원 가네, 호텔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이제 웃돈을 주고 또 사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자리를 잡아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10만 원, 15만 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자리를 팔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기냐라고 했을 때 이건 결국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콘텐츠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딥페이크 영상 콘텐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 뭐 펌질을 하거나 네. 아니면 가져오거나 공유를 해봤자 그건 가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기가 직접 가서 경험하고 찍는 것이 절대 가치를 갖는 시대가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예, 되네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꽃 축제가 가기 힘들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럴수록 더 갑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밤을 새서라도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관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에서 이제 비롯했을 때 그 여의도의 주변 네. 상권은 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땐 한화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요 이렇게 계속 쭉 가면 유료 관객석 VIP석을 내놓으면 아마 몇백만 원이라도 오픈런 저리 네. 가라 할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주변은 또 이제 무료로 이렇게 네,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혼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라는 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갈수록 절대 가치, 네.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가기 때문에 이것들도 기업 경영이나 그런 브랜드 가치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좀 잡을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상업적으로 이렇게 너무 확대되고 강화되고 가격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에 저촉이 되는 것은 단속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 한강공원이라는 거는 시민들 누구나 다 그렇죠. 이렇게 머물고 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매매를 한다? 이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스타벅스처럼 그 어떤 특정 좌석에 대해서 웃돈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제 기업의 어떤 관점에서 또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스타벅스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한강점이 그럼요. 그렇게 뷰 맛이 좋은 와. 곳이야? 라는 의미 지금 아니 가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려서 그 부분은 뭐 기업에서는 불만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사실 호텔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한 번 머무는데 100만 원 이상 간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강 뷰 맛이 좋은 곳이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베란다 등을 지금 개인적으로 한강비 아파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네.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에어비앤비처럼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네.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런 이제 법률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활성화 측면은 전 분명히 문화 경기 활성화에는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또 여의도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는 어필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조금 요즘 진짜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게 동선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경복궁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SNS 사진 올린 다음에 5호선에 가서 이 5호선역 그 광화문역에 그렇네요. 가서 네. 전철로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더 현대를 갑니다. 더 현대 그래요? 외국인들이요? 지하에 팝업 스토어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포함해서 그쵸. 성지입니다. 그 팝업 스토어는 이게 한정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맞아요. 며칠만 하기 며칠만 때문에 하고. 지나면 예약 없어지기 받아서 때문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도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나오면 이제 한강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강라면 먹고 또 이제 불꽃 축제 보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명당과 불꽃 축제 관람 팁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작년에 명당하고 올해 명당하고 좀 변화가 있다라는 이거 되게 겁니다.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한강철교하고 제가 원효대교 사이에 산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정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냐면은 63빌딩 쪽 그 앞쪽에 잔디마당으로 가는 것이 가장 명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63스퀘어 앞 잔디마당. 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 수변 일대가 이제 되는 건데 여기가 주로 이제
연효대교니까 여의나루역에서 이제 63 스퀘어 쪽으로 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작년까지입니다. 근데 올해는 마포대교까지 넓히기 그쵸. 때문에 네. 마포대교 밑쪽까지 지금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강대교 노들섬이라든지 그리고 노들섬에 당연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한강 저쪽 편이 이촌이잖아요. 네, 네. 이촌 쪽에서도 이제 명당 자리로 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량진의 주차 타워가 가장 그래요? 명당으로 그래요? 네, 주차 타워가 거의 다 보여요. 다 보이겠네요. 네, 바로 맞네요. 맞은편이고 왜냐하면 네. 63 빌딩 바로 옆이기 오.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노들 카페 같은 경우 한강대교 여기는 아마 진입하기가 거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암동의 하늘공원을 추천드립니다. 꼭대기요. 네, 하늘공원은 그래요? 높기 때문에 네. 다 다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포대교까지 좀 넓혔기 때문에 좀 좀 더 더 가까이 확실하게 보이겠네요.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은 보통 어디서 보세요? 저는 한강에서 보죠. 직접 가세요? 저는 서강대교 쪽에서 주로 보는데 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내일도 가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커지죠. 날씨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날씨 여부에 따라서. 밤에 약간 쌀쌀할 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주 가시는 편인가 봐요? 저는 주로 한강공원을 많이 갑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가기 때문에. 진짜요? 그럼 서강대교에 어디서 보세요? 서강대교 위에서 보시면 좋겠지만 거기는 좀 통제 여부가 또 그쵸. 달라지기 때문에 네. 먼저 왜냐면 거기가 전체 그 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한강 그 불빛하고 네, 네. 이게 동시에 잡혀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불꽃만 잡히는 게 멋있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죠. 불꽃 자체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한강의 전체 조망과 조경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서강대교나 뭐 성산대교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강대교 가시는 분들은 저희 평론가님께 보시면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불꽃축제는 말씀 주신 대로 좀 알고 가면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명당으로 또 63빌딩 잔디가 일단 대표적이라는 거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다녀오세요. 저는 그냥 꼭대기에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대기 알겠습니다. 층에 사시는군요. 그건 아닌데 지대가 높아서 그 위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